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오늘도 폴란드의 흑표 피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저번에 폴란드에서 흑표 피해를 어찌 만들지 결정 못하고 우왕좌왕 중이라고 이야기해 드렸는데요. 솔직히 아직까지도 현재도 그 상태 그대로입니다. 아직까지도 제가 저번 영상에서 이야기한 4가지. 그러니까 RCWS, 발전된 보조동력 장치, 그리고 360도 전방위 감시 장치와 자동신관 장입기 말고는 아무것도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가장 큰 쟁점은 변함없이 흑표 PL의 무게입니다. 아직까지도 폴란드는 폴란드가 요구하는 방어 능력을 달성하면서도 60톤이 넘지 않기를 바라고 있고, 여전히 우리 로템은 폴란드가 원하는 방어력을 달성하려면 전차의 무게가 60톤이 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뀐 게 없는데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하려 하는 것일까요? 그건 다름 아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우리 국산 장비의 채택 여부입니다. 그 중에서도 다른 장비들은 대부분이 국산이 될지 아니면 국산 장비가 안 될지 윤곽이 드러난 상태이지만 여전히 국산이 될지 안 될지 윤곽이 드러나지 않은 두 장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 두 장비는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하나는 하드킬 방어 시스템과 또 하나는 엔진입니다. 둘 다 아직까지도 국산 장비가 될지 안 될지 여전히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하드킬 방어 시스템은 현재 아직 우리가 개발도 하지 못했죠. 현재 흑표 PL은 2026년까지 개발 완료가 목표이고 우리나라의 하드킬 시스템도 2026년까지 개발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폴란드의 흑표 PL에는 탑재하는 게 힘들죠. 이미 전차가 개발 완료된 다음에 개발 완료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폴란드에서도 우리나라의 하드킬 시스템을 채택하는 것에 대해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폴란드가 난색을 표한다면 끝난 것 아니냐 할 수 있는데요. 다행히 그나마 현재 이스라엘에서 트로피 시스템의 가격을 상당히 높게 부른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흑표 PL의 초기 생산부는 우리나라의 국산 능동방어 시스템을 탑재하는 건 힘들다고 우리도 보고 있고 다만 가격적으로 우수한 우리 능동방어 시스템을 후기 생산분에는 적용해 줄 것을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현재 폴란드에서는 이제 막 만들어져서 성능이 증명이 안 된 우리의 시스템을 채택하는 것에 대해서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우리 관계자분들은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트로피 시스템의 가격이 폴란드도 지나치게 비싸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우리의 능동방어 시스템이 흑표 PL에 적용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보는 게 옳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국산 파워팩의 적용 여부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문제는 역시 우리나라의 흑표 4차 양산이 어찌 결정되느냐가 중요한 상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흑표 3차 양산을 하고 있고 3차 양산에서는 엔진은 국산인 두산의 DV27K가 적용되어 있지만 변속기는 여전히 미국산 변속기가 적용되어 있죠. 그리 된 이유는 과거 테스트에서 국산 변속기인 EST15K가 내구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올해 5월이 있었던 제154차 방위산업추진위원회에서 방위사업청은 과거의 테스트에 탈락한 S&T의 EST15K의 변속기가 테스트를 통과한다는 전제하에 만일 테스트를 통과하면 4차 양산에 적용할 수 있음을 발표합니다. 솔직히 이런 결정이 내려진 건 역시 터키의 알타이 전차에 우리나라의 파워팩이 채택된 게 영향이 컸습니다. 우리나라의 파워팩은 터키에서 8개월 동안의 테스트 과정 중에 아무런 고장이 없었고 그로 인해서 터키의 알타이 전차에 채택되어서 터키로부터 100대 분량의 파워팩을 수주하게 되죠. 물론 터키는 100대 이후에는 자신들이 개발 중인 국산 파워팩을 탑재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터키가 국산 파워팩을 그 기간에 개발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터키도 현재 옵션 계약으로 자신들의 파워팩이 제때에 개발되지 못했을 때 우리나라에 파워팩을 추가 도입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해 둔 상태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 방사청은 S&T에게 다시 기회를 주게 되는데요.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S&T가 건방지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방사청이 억지를 부리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래서 다시 S&T의 변속기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방사청은 S&T에게 테스트에 사용할 새로운 변속기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S&T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현재의 EST15K 변속기는 과거 테스트에 탈락한 변속기와 똑같은 모델이고 과거 테스트에서 문제가 되었던 볼트와 너트만을 교체한 모델이기 때문에 방사청이 이미 가지고 있는 과거의 모델의 볼트와 너트만 교체해서 테스트를 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방사청은 변속기에 들어가는 볼트와 너트는 일반적인 볼트와 너트와는 다르므로 새 제품으로 평가를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S&T의 새로운 변속기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새로운 변속기를 가지고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누구의 주장이 옳다고 보시나요? S&T가 건방진 걸까요? 아니면 방사청이 횡포를 부린 걸까요?
아무튼 어찌되었든 이 테스트의 결과에 따라서 흑표 전차에 4차 양산의 국산 파워팩이 들어가느냐 마느냐가 결정이 되고 4차 양산의 국산 파워팩이 채택되어야지만이 폴란드의 흑표 PL에 채택될 수 있습니다. 로템 관계자도 가격만 싸다면 국산 파워팩을 채택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했고 현재 S&T에서도 독일제보다 싼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결론은 4차 양산의 국산 파워팩이 채택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저번에 폴란드에서 열린 MSPO 2023에서 각종 우리 무기가 전시가 되고 그것에 관해서 국내 유튜버들이 앞다투어서 그 소식을 전했었는데요. 이상하게 한 가지 이야기는 다들 안 하는 것 같아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다름 아닌 흑표 전차의 계열 전차 이야기입니다. 폴란드는 현재 미국의 M1 전차와 우리나라의 흑표 전차 두 가지 전차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는 미국의 M1 전차를 도입하면서 지원 전차도 같이 도입했습니다. 폴란드는 미국으로부터 250대의 M1A2 셉투 3 전차를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거기에는 26대의 M88A2 군한 전차와 17대의 M1110 교량 전차를 같이 구매하는 계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흑표는 어찌 되었을까요? 현재 폴란드는 180대의 흑표 선행 도입분을 도입하고 있고 최대 820대의 흑표 PL을 도입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전차들의 지원 전차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흑표 전차의 계열 전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군한 전차도 K1 전차 기반의 군한 전차를 운용하고 있고 교량 전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최근에 도입하고 있는 공병 전차조차도 K1 전차 기반의 콧불소를 도입하고 있죠. 그럼 폴란드도 K1 전차 기반의 지원 전차들을 도입하게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원래 폴란드가 운용하고 있던 지원 전차를 그대로 쓰려고 하는 것일까요? 참고로 가장 대표적인 지원 전차인 군한 전차 같은 경우를 보면요. 폴란드는 현재 WGT-3M이라는 군한 전차를 운용 중입니다. 이 전차는 과거 폴란드의 주력 전차였던 PT-91 전차 기반의 군한 전차입니다. 그런데 폴란드에는 이 WGT-3M 군한 전차가 26대 밖에 없습니다. 1000대에 달하는 흑표 전차를 지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량이고 그리고 이 군한 전차는 제가 알기로는 40톤급 군한 전차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0톤에 육박하는 흑표 PL용 군한 전차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번에 폴란드에서 열린 MSPO 2023에서 로템이 전시를 한 게 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K2 흑표 전차의 계열 전차들입니다. 이번에 로템이 전시를 한 계열 차량은 군한 전차와 공병 전차 그리고 교량 전차입니다. 이 모델들은 흑표 전차의 차대를 이용하고 있고요. 로템 측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로템은 이미 이런 계열 전차를 개발해본 경력이 있기 때문에 흑표 전차의 계열 전차를 개발하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봐서는 K1 계열 전차들의 탑재된 장비를 거의 그대로 흑표 전차의 차대에 적용할 생각으로 보입니다. 이것에 관해서 폴란드 측에서는 아직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폴란드는 흑표 PL도 어찌 개발해야 할지 결정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계열 차량에 신경 쓸 겨를이 없겠죠. 그러나 분명한 건 폴란드도 흑표 전차에 지원 전차가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지원 전차를 제3국을 통해서 도입하거나 아니면 폴란드가 직접 개발하는 방안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자면 미국의 M88 군한 전차를 추가로 도입하거나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흑표 전차에 지원 전차도 우리 장비를 도입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로템이 제안하고 있는 흑표의 계열 차량이 탄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폴란드의 흑표 전차의 지원 차량들은 무엇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이번에도 우리 흑표 전차 기반의 지원 전차들이 채택되길 기원해 봅니다. 오늘도 흑표 PL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